증문즉답 리셋의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치와 사회에 대한 주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언급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모른 척 묵과하고 지나치기에는 상황이 심각한지라 나름의 견해를 통하여 피추어 보고자 한다. 인간은 각자의 생존 본능을 위하여 상호 경쟁하며 존속되고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집단에 소속되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 집단이 자신의 이익과 신념에 들어맞는다면 간혹 사회적 정의는 무시되곤 한다. 존재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발버둥을 보고 있노라면 비록 누군가 악을 저지를지라도 다소 이해가 되곤 한다. 이런 인과는 인류의 운명이며 비에 가깝다. 존재 시스템은 일원론으로 보아서는 안 보이고 반드시 분리하여 이원론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존재가 드러난다. 즉 선과 악 그리고 광명과 암흑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일체라고 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현실을 환영으로 만든다. 일체는 처음에는 공성과 무아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환영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관념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체를 통하여 도인이 되는 방법도 괜찮다. 그러나 존재가 드러나고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자신과 현실로 분리하여 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인과도 보이고 윤회도 보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들여다보면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좌파가 맞느냐 우파가 맞느냐는 실로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가 있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일원론적으로 보아 그놈이 그놈과 같은 놈이라는 견해로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이유가 사라져 현실을 망각하게 된다. 즉 옳고 그름 광명과 암흑을 분리하여 구분해서 보아야지만이 존재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 분리 속에서 괴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좌파가 옳은지 아니면 우파가 옳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로 지켜지는지 모른다. 즉 자유를 누리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자유야말로 인과 법칙의 대표적 예이다. 얻기 어려운 것이 자유이며 반대로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자유다. 순진한 좌파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주장하는데 인간의 본능인 자유보다는 이성적인 평등을 더 가치 있다고 보는데 자유와 평등이 둘 다 보장되는 세계라면 무얼 바라겠는가마는 인간은 자유와 평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과거 인류의 역사가 자유였던가 평등이었던가? 대표적으로 조선시대는 노예적 평등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무슨 다시 마르크스에 의한 평등을 말한다는 말인가? 통제를 통한 절대 권력의 평등은 노예적 평등이다. 자유가 보장되는 평등 혹은 모두가 귀족이 되는 평등, 이런 평등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시스템 자체는 자유이지 평등이 아니다. 평등과 복지에 치우치면 그 나라는 몰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인 생존과 야성을 강제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젊은이 중에 좌파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혼동된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힘들며 사회생활도 치열하기에 자신이 판단하는 것보다 국가가 대부분 책임져주며 국가가 하라는 대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가 자신을 책임져준다면 자신의 자유의지는 무시되어도 되며 희생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런 심리 상태가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와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의 무서움을 모른다. 결국 자유는 민중의 피로 얻어지듯 그대들의 피를 국가가 요구하게 된다. 지옥일지라도 평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지옥이더라도 자유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보다 못하다. 생존 경쟁이 힘들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존재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데 이런 시스템을 거스르는 평등의 길을 간다면 소수 집단의 독재에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는 형국이 된다. 참고 견디는 방법 말고 달리 방법은 없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남과 달리 깨침의 길을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염세적일 필요도 없으며 허무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다. 자신이 본 바 그대로의 길을 가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런 짓거리가 윤회를 통하여 끝없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란 머무를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의 본능이란 야근만 안 하면 좋겠다고 하다가 주 50시간 하자고 하다가 주 40시간만 일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다. 그나마 미세하게 남아있는 자유의지마저 국가에 헌납한다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조선시대 노예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재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4.19와 5.16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한 여러 선지식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5.18의 경우 지금은 왜곡되고 종교화된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배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좌파들은 민주화 운동한 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우파를 흉보던 그때의 그 우파보다 더 부패하여 자유보다는 심파시즘의 길로 가고 있기에 우려스럽다. 물질 만능인 자본주의 또한 보정을 거쳐야 함은 당연하다. 아무튼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괴로움을 파생시킨다.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 깨칠 것인가? 깨치기에는 이보다 나은 환경이 없다. 온 천지가 괴로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리셋의 시기에는 하루하루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것, 시간이 될 때는 자극적인 기쁨보다는 깨침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거대한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면 마침내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바른 길을 가며 희생과 자비의 길을 실천하는 것. 이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사상과 종교는 과정이며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